자, from the earliest time, 가장 이른 시기부터 healthcare service, 의료보건 서비스. 의료보건 서비스는 have been recognized, 인정되어져 왔어. 아주 초창기부터 의료보건 서비스는 뭐로 인정? 가지는 것이고 두 개의 동일한 측면.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색깔로 중요한 거를 빨간색을 했어. 상백이다 보면 파란색일 텐데 파란색을 넣진 않았어. 그래서 연결사. 즉 다시 말하면 클리니컬 케어, 임상적인 치료하고 퍼블릭 헬스케어, 공공의료보건이라는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눠졌고. 그래서 이게 일단은 요 namely라고 하는 게 즉 다시 말하면 in other words 이거고, 그 앞에 보면 두 개의 측면이라고 해서 그게 클리니컬 케어하고 여기 이제 주인공 퍼블릭 헬스케어 두 가지로 나눠졌다. 이게 두 개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얘기다. 뭐 충분히 구분은 되는 거 아니냐? 그치?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게 클리닉이라는 게 병원을 얘기해. 그래서 뭐 클리니컬 하면 뭐 임상이라는 게 병원에서 치료 보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거는 공공의료보건은 예방 같은 거 있잖아. 뭐 건강검진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니? 아니면 뭐 공공 위생시설을 뭐 개선시킨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 특히 이제 과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명이 짧았다가 비약적으로 수명이 이거하고는 상관없지만 비약적으로 수명이 늘어나게 된 배경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한 것보다 생활의 어떤 수준이 높아져서 특히 깨끗한 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 때문에 비약적으로 옛날에 들어간 걸 먹고 많이 죽었대. 수인성 저녁 이런 걸로. 그 얘기야. 2번이 주인공이에요. 자, 일단 처음 부분은 그래서 도입 부분으로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이게 계속 두 가지 개념이 여기까지 계속 나오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주제문으로 빨강색 공공의료보건 서비스가 중요하다. 뭐 그렇게 나와. 자, 고전 그리스 신화에서 그 의학의 신 AS라는 이 사람은 두 명의 딸을 갖고 있었어. 안에도 또 둘이요. 그지? 또 비유를 한 거야. 하나는 하이지의 H라는 애고 하나는 파나시아라는 P라는 애가 둘이 있었대. 그렇구나. 그래서 주인공 the former 전자 얘 있지? 얘가 뭐였냐면 여신인데 preventive health and well hygiene. 그래, 예방적인 건강, 행복 또는 공공위생, 하이진은 위생을 얘기해. 예방의학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요 그 2번 부분만, 빨간색 부분만 형광펜에서 계속 연결을 하면 되겠다고. 요거 네임리 때문에 이렇게 해주긴 했는데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사실 이게 보면은 하이진이야만 여기서 온 거구나. 어원이 그렇게 볼 수 있지. 하이진은 공공위생을 얘기해. 그 다음에 이제 후자, P라고 하는 애는 이거 이제 클리니컬 케어 여신인데 그래 치료잖아. 치료. 그리고 치유. 그러니까 이게 색깔을 구분해야겠다. 얘는 파란색으로. 얘는 클리니컬 케어는 그 치료 관련된 거고, 그치?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그 다음에 퍼블릭 헬스케어는 프리벤티브, 예방 관련된 거라고 하는데, 그 주인공은 요거야. 물론 두 가지 축이 계속 있긴 하지만. 그래서 현대로 넘어왔네. 이거 고대 그리스 신화였으면 Societal Ascendancy of Medical Professionalism. 여기 ascend가 올라간다는 뜻이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맥락상 발달, development이라고 보는데 사회적인 발전, 의료 전문 직업의 사회적 발전이라고 하는 게 초래했다고. 이 아픈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뭐 하도록 초래했냐면 overshadow those preventive healthcare services. overshadow는 느끼면 위에서 그림자를 들이우는 거야. 그래서 뭐 무색하게 했다라고 한글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부등식으로 표시하면 그 앞에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치료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 거야. 어떤 것들보다 아이고 잘못했다. 그러한 예방적인 의료보건 서비스보다도 그 치료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치료. 그다음에 여기는 예방적인 역시 의료보건. 계속 이어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어휘를 볼 때 이 단어가 중요하겠다고. 요거를 이렇게 outweigh라는 말을 써도 똑같아. 앞에 게 뒤에 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이야. 앞에가 뒤에보다 더 무게가 나가다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초래한 거는 의료 전문직의 어떤 부상, 발달, 그치? 뭐 병원 뭐 이렇게 발전하니까 예방보다는 뭐 명의하면 치료 아니냐고. 얘가 더 중요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여겨졌다는 거야. 그런데 이 예방 서비스는 누구에서 제공이 되는 거냐면 더 적게 영웅적인 인물들. 이런 애들이 따면 덜 영웅적인 인물이라고. 이것도 괜찮지? 덜 이제 덜. 아무래도 눈에 띄진 않잖아. 명의라는 그 의사가 눈에 띄지. 이렇게 뭐 공공위생을 책임지는 엔지니어라든지 뭐 생물학자라든지 정부의 뭐 의료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보다 눈에 띄실 거 아니야.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도입인데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는 걸 조금 소재가 바뀌었지?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역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앞에는 뭐가 중요했어? 치료가 중요하고 예방이 안 중요했는데 뒤집혀야 되는 거지? 예방 중요하다는 식으로 나오겠지. The quality of health, 건강의 질, 어떤 인간의 인구가 현재 즐기고 있는 건강의 질이라는 것은 is attributable less to surgical, dexterity, innovative, pharmaceutical product. 뭔가 또 겁나 이렇게 길어.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비교급 밴 이런 거 굉장히 어휘가 괜찮아요. 그리고 세 단어 어휘가 참 좋아. 따로 뭐 세 개 이런 거 빼내도 괜찮겠다고. 그래 여기서 단어 하나 봐야 되는데 그 attributable이라고 하는 게 원래 attribute A to B에서 나오고 동사를 먼저 뭐 약간 변형할 수도 있으니까 attribute A to B 이렇게 나오면 요게 결과고 요게 원인이라고. 그래서 얘를 수동태로 목적어가 앞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A, B, attribute to B 하면 똑같아. 인과하게요. 여기가 결과는 똑같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원인. 그러니까 뭐 해석 자체는 뭐 요거는 요거 때문이다. 요거의 원인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인과관계로 직관적으로 찍어서 보면 되고 여기는 그래서 이 표현 자체를 색깔로 구분해주면 B attributable 형용사형으로 바꾼 거야. 즉 A 똑같은데 요거를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형으로 이렇게 바꾼 것 뿐이고요. 똑같아. 여기 결과고 여기가 원인. 인과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과잖아. 현재 우리 건강의 질이 좋아진 결과가 원인이 뒤에 거보다 앞에 거에 더 적게 원인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더 원인이 있다는 거고 이게 빨간색이잖아. 이게 예방이야. 요거는 그런 거야. 치료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를 너무 길으니까 그치? 요 치료 이거는 일단 이제 원인 여기도 이제 원인 이렇게 되는데 이쪽이 다 치료고 여기가 예방 이쪽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 시험 볼 때 뭐 이런 단어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 그지? 이게 치료 여기는 좀 잘 봐야 되겠지만 뭐 특히 뭐 덱스티로티 이런 거 알 필요가 전혀 없지. 이거 무시해라. 김이나 그렇구나.
근데 이 단어는 그냥 무시해도 되겠고, 이런 건 이제 기본 어휘니까 나중에 내겠지. 그지? 제약, 제품 뭐 이런 거 핵심적인. 하여간 치료해야 돼요. 공공위생, 하수관리. 하여간 뭐 이게 공공위생. 뭐 하나만 할까? 너무 길으니까 뭐 답하긴 해야 될 텐데. 그까지 다 되겠지. 그래, 다 한 것까지 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하수구 관리가 중요하다고. 수인성 질병의 원인이 저기 있었기 때문에. 이해되니? 지저분하지만 빨간색으로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쫙 왔어. 뭐 공기 뭐 오염 같은 거 통제하는 서비스나 뭐 이런 거. 블라블라 저까지 쭉 왔어. 자, 그래서 마지막. 자, 인간의 권리, human right. 뭐에 대한 권리? 가장 높은 성취할 수 있는 건강의 기준은 어디에 의존하겠냐, 당연히. 예방의학, 그지?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도 한꺼번에 Public Healthcare Service. 그 다음에 그 no less than은 여기 좀 지저분해서 이쪽에다 쓰자면 as much as로 밑에다 equal 표시하고 해주면 돼. no less than은 똑같이 많이라고 하면 돼. 그렇다고 해서 치료가 뭐 완전 뭐 개무시해도 되는 거야. 그건 아니고 치료만큼이나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 예방이. 이해되겠지? 그래서 no less than 똑같이 많이 뭐 스킬이나 장비 이게 이제 치료에 해당되는 거지. 병원, 의사 이런 거. 그래서 원래 제목이 퍼블릭 이거 원답 원래 우리가 설문 문제였잖아. 공공 의료보건 서비스는 서포팅 액터 조연 배우가 아니라 주연 배우도 아니고 이게 코타가 뭐냐? 코가 공동이라는 거고 이게 타가 스타를 얘기하는 건가 봐. 공동의 주연 배우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한글을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병만 표현하면 돼. 인류가부터 여기 달려있다까지. 위에는 뭐 좀 말 좀 해주면 위에도 다 먹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인지모는 상당히 괜찮아요. 별표를 왜 안 했지 내가? 별표를 해. 별표를 왜 안 했지? 이거는 꼭 나올 만한 것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계속 빨간색 음악하는 계속 연결해서 저게 공공의료보건 예방 서비스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연결선 할까? 이렇게. 요거의 개념을 해가면 돼. 앞에는 뭐 치료가 중요했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 예방할 때 못지않게 똑같이 중요해.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요약을 또 간단하게 좀 해보자면 일단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 도입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현대는 그 상황이 이렇다. 이제 보충 설명, 뭐 부연 설명 같은 거 들어오고 네버드레스부터 끝에까지가 이제 흐름 바꿔서 핫픽 센텐스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지. 자, 여기 보면 의료보건 서비스는 뭐로 나눠지냐면 병원적인 치료 플러스 공공의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자. 여기는 뭐 헬스케어 서비스라고 해놨네. 퍼블릭 헬스케어를 그 영어를 그대로 썼네. 공공의료보건 우리말로 옮기면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리스의 신화를 얘기해서 이 병원 치료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치료하고 뭐 치유다라고 표현을 해놨고 여신의 이름까지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시험 목적으로도. 그 다음에 얘는 예방. 예방적 건강
즉, 뭐, 미생, 뭐, 이런 말 썼어. 자, 그런데, 그, 현대에 와서는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거를 의료 발달이라고 하자. 저거 똑같이 다 쓰는 거. 의료 발달이 뭘 초래했냐면, 치료가 있고, 예방적인 서비스, 예방적 공공의료 서비스가 있다면 현대에는 저 의료 발달이 이런 인식을 초래했다고. 그리고 얘네들을 하는 애들은 덜 영웅적이다 라는 뭐 보충 설명이 있었죠. 자, 그런데 없죠. 그래서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향상된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똑같이 할까? 그냥 치료하고 예방이라고 하자. 이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적은 요 부등호가 갈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요즘 뭐 해석적인 거를 고려를 했을 때. 그래서 마지막에 인간의 어떤 건강에 대한 권리라고 하죠. 권리는 예방이 있고 치료가 있다면 이게 그냥 같다. 이게 좀 그런데 이런 느낌으로 볼까? 이런 느낌? 적어서 같거나 제가 그 이상인 거 못지않다라고 해놔가지고 한글로 보면은 똑같은데 오히려 얘가 조금 더 같거나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다. 하여간 예방이 중요한 걸로 간 거지. 그렇다고 해서 치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 근데 똑같이 치료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예방이 중요하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특히 신경을 써라. 업이 요거 좋고요. 그다음에 요거 세 개가 참 좋아. 매우 좋아. 그다음에 순서는 딱 이거 나누는 대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뭐 빈칸은 얘는 적합하지는 않아. 뭐 물론 빈칸을 뚫어놓으면 빨간 쪽에 뚫어놔야 되는데 길이감이 여기 길이가 제일 짧으니까 여기를 뚫어놓은 거긴 한 건데 일단 너무 다이나믹이지만 공부했다면 빈칸은 좀 그렇고, 추가를 하나 더 생각하자면 무관한 문장 뭐 그 정도 있을 수 있겠지. 뭐 병원 뭐 건강 관련돼서 할 말은 많잖아. 29번도 괜찮아요. 그거 보통 많이 나오는 이 소재이긴 애기 얘기야. 자, by noticing the relation, 관계를 알아차림으로써 between A and B지 무엇과 무엇 사이의 관계냐면 그들 자신의 행동과 애기들 유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infant, 유아라는 개념은 그 깡나라기보다는 좀 더 그 나이가 들었지만 목을 가누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애기 혼자서 걸어다니지 못하는 상태 정도를 얘기하는 거. 아주 애기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뭐 신생아보다 좀 더 됐죠. 한 100일 되기 전 그 태어나서부터 3개월 그 이내에. 하여간 자기들이 행동을 하는 거랑 그 결과로 따라오는 외부적인 변화를 알아차려. 그 애기가 웃으면은 그 양육자가 같이 웃어주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지? 까꿍 뭐 이거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유아는 셀프 이피커시, 자기 효능감을 발달시킨대. 저게 우리가 사실 중요한 거지.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은 내가 뭔가 주변 환경이나 내 삶이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얘기하는 거잖아. 자기 효능감이 높아야 높은 사람이 공부도 잘한다잖아.
이해돼? 내가 맘먹고 하면 할 수 있어.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깜난애기도 저런 자기 행동을 통해서 주변의 변화를 내가 이렇게 웃으니까 따라서 웃어주네? 울으니까 주변에서 막 허둥지둥하네? 라고 하는 거를 인지를 해서 자기 효능감이 발달한다는 거야. 그래서 본격으로 자기 효능감이 뭐냐면 센스, 느낌인데 그들이 agent of the perceived change 이런 인식된 변화의 행위자이다. 말은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했어. 웃었어. 어른이 따라 웃어줬어 하면은 변화가 있는 거를 알아차리는 거고 그 변화를 내가 행동으로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그 표현이야. 이 인식된 변화의 행위자, 즉 결과를 내가 낼 수 있다. 나의 행동으로. 그 얘기요? 자, 그래서 글감은 나온 거지 소재는. 그지? 애기는 저렇구나. 그래서 비록 올도 역접이네. 유아는 그들 행동에 영향을 알아차릴 수 있어. 물리적인 환경. 이거 계속 그 얘기지? 자기들이 행동하는 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알아차리지만 그렇지만 그 다음에 여기는 강조문이지. 이디스 데사이의 수식어 전명구 들은 무조건 강조문 아니야. 여기 주제문이지. 바로 그 초기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다. 뭐 하는 게 유아가 주로 손쉽게 readily perceive 인식하는 게 그들 행동의 consequence 결과를. 여기 홍역해 해볼게. 주제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유아들은 자기들이 행동을 해서 주변 환경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걸 아는데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어릴 때 아주 초기에 유아 시절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거야. 그 행동의 결과를 쉽게 인식을 하려는 거야. 태어나서부터 깐난아기 때부터 자기가 행동을 했을 때 주변의 환경이 바뀌는구나, 나의 영향을 받는구나 라는 거를 자기 효능감을 발달시키는 건 어릴 때 아주 깐난아기 때 이때라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서 100일 때까지 개무시당한 애기도 있잖아. 사이코패스가 되고 이런 거 아니야 이러지. 이해되니? 아무리 울어도 주변에서 양육자가 와서 돌봐주잖아? 그러면은 무력감을 느끼는 거고 그게 이제 뭐 심리적으로 뭐 억압돼 있고 못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주제문이야? 그러면은 벌써 주제문 나와버렸잖아. 구조는 간단한 거지. 첫 문장은 도입을 주고 그래서 이 말이 맞는데 특히 그게 언제 형성되는 거야? 초기에. 네? 출생 초기의 상호작용 타인들과의 그걸 통해서 저게 형성이 된다. 그럼 뒤는 안 봐도 된다. 보충 설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치? 전형적인 도입 주제문 구조야. 그래서 사람들은 인식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게 근데 좀 말이 어려워. 여기 쓰여져 있는. 내용은 뭐 별건 아닌데 그런데. 어떤 virtually 사실상 assure 보장하는 인지적 특징이 있는데 뭘 보장하냐면 유아가 그들로 지향하는 orient toward them. 이게 무슨 얘기냐? 유아가 요거 그들이 아니라 그것들이네. 요거지? 인식적 특징들. 여기서 사람은 양육자 성인이라고 보자. 애기 돌봐주는 사람. 그러면 유아는 애기를 돌봐주는 사람의 유아가 판단할 수 있어 인식한 그 특징들로 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충 설명을 보면 they have visually,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거 이제 사람이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고 시각적으로 대조되거나 움직이는 얼굴들을. 그러니까 특히 인간은 다른 것보다 선천적으로 얼굴 표정에 선천적으로 반응을 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얼굴 표정 같은 선천적으로 유아가 지향하는 특징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 오케이? 이해돼? 그러니까 애기 입장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주변에 여러 환경들이 있지만 이런 환경들보다는 사람 얼굴 자체에 특징이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을 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고 저 사람 얼굴이 바뀌네?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주변 환경에. 그 얘기야. 또 뭐 사람들의 특징. 사람들은 뭐 소리도 만들고
터치도 제공하고 냄새도 있고 뭐 일단 결국은 이게 사람이 가진 특징 유아가 인식하는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한다 이거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이게 상대 개념으로 이 특징 자체가 주변 환경이 아니라 인간의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이 인간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아주 어릴 때 이루어져. 그래야지 쟤들이 자기 효능과 발달하고 뭐 이렇게 좋아진다. 뭐 애기 유아 발달 과정에서. 그 다음에 게다가 추가해 주는 거지. 사람들은 engage with intent, 유아하고 함께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한다. engage는 interact라고 보면 돼. 그래서 interact라고 하겠다. 어떻게 함으로써 상호작용을 하냐면 같은 표현 쓰니까 저렇게 패러프레이징한 거야. 그들의 얼굴 표정을 exaggerate, 과장을 함으로써 과장까지 하는 거죠. 얼굴 표정에 집중을 해주니까 더 웃기게, 더 재밌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inflect 밑에 단어들이 있어. 목소리를 조절하는 데 크기를 어떤 방식으로 유아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유아가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빨간색은 아닌데 보면 결국 이게 유아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표현을 해주니까 유아는 그 사람들의 어떤 특징에 지향을 집중을 한다고 해야 되겠다. 오리엔트 투어든 뭐 포커스온이라고 해도 되겠다.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하여간 둘은 좀 다른 거지. 개념이. 위에 거는 사람들의 특징에 집중해요. 특히 그래서 어른들은 애기가 재밌게 생각하는 거, 또 과장한 얼굴 표정 같은 거 특징을 만들어줘요. 자, 연결사도 매우 괜찮아요. 연결사가 3개가 나오는데 순접 2개, 역접 하나요. 근데서 벗이 나왔네? 그럼 뭔가 흐름이 바뀌는 거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데는 these antics, antic이 뭐야? 처음 보는 거야. 익살스러운 행동이래. 그러면 요게 these antic이라는 게 익살스러운 행동이라는 게 유아가 흥미롭게 생각한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순서를 봤을 때 이제 이런 익살스러운 과장한 얼굴 표정 같은 거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 요거는 유아의 발성의 발화, 보컬라이즈 말로 애가 소리내는 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가 재밌어하면 더 과장하고 어른이 더 뭐 열심히 하는 반면 애기가 관심이 없으면 안 한다는 거지. 그럼 애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 결국 이게 뭐야? 이게 개념상 인터랙티브 한 거잖아. 성인인 양육자가 애기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그치? 애에 맞춰서 이게 변화를 준다는 얘기잖아. 인터랙티브 하다는 얘기야. 얼굴 표정 제스처 뭐 이거한테 인터랙티브. 그래서 이게 원래는 여기 보면 세미콜론이었어. 이렇게 이게 한 문장으로 이어진 건데 선생님 일부러 쪼개놓은 거거든. 이 문장 삽입 때문에 이렇게. 근데 이 문장의 위치는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그대로 연결되는 거 these antic 요거지. 이게 유아가 재밌어하는 익살스러운 표정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직접 문장의 얘기라고 보면 돼. 그러면은 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역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 강조하는 주의 관계라고 봐야겠지. 사람들은 유아를 대할 때 재미있게 표정을 짓는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재미있게 하는 게 뭐다? 상호작용. 반응적이다. 그래서 이게 이 인터랙션 있잖아. 이거야. 다시 싸움으로 돌아간 거야. 그럼 주제는 같은 거 한번 다시 쪽으로 이게 중요한 얘기 된 거 아니야? 쭉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very 다르게 한데 페이스, 속도하고 수준, 레벨, 행동을 유아 행동에 in response to 그렇지? 반응을 해서 인터랙티브하게 애기한테 맞춰주는 거야. 그럼 이게 결국 뭐야?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 효능감을 갖게 된다. 처음에 그 얘기고 특히 이게 유아, 애기 때 저기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 다시 돌아온 거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early social interaction 처음에 이거지? 이걸 다시 돌아왔어. 이렇게 해도 돼. 이 유아 시절 초기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provide the context, 맥락을 제공한다.
어떤 맥락? 여기는 무슨 맥락에서 유아가 자기 효능감을 발전에 어떤 도움되는 이런 상황 맥락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구나. 효능감 발달하는 맥락 주겠지. 거기서 유아가 뭐 할 수 있는? 쉽게 자기 행동에 영향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래서 효능감 발달. 여기서 추가로 한번 배워볼까? 그냥 다 가자 이런 거 마지막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계속 부연 설명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나눠지긴 했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토픽 센터에서 계속 재진술 들어오는 거잖아. 처음에 나왔던 거를 이것까지도 그거랑 관련된 거잖아. 인과관계지만. 자, 그래서 일단 주제가 괜찮지. 확실히 지점이 있어서 요새 좀 길게 해놨는데 유아들은 어린 시절 초기 사회적 상호작용 키워드 초기 가장 키워드야. 이거 한번편 해보고 그걸 통해서 자기 행동에 따라서 외부 변화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자라는 인식을 발달시킨다. 이거 좀 너무 길으니까 초기 사회적 상호작용 그 다음에 요걸 갖고 변화의 주체자 인식 발전 요걸 갖고 하자. 그래서 이거 주제를 갖고 해봐. 초기 사회적 상호작용의 역할은 내가 주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일단 주제는 그거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문맥이 있으니까 어기라는데 특히 쉽긴 하겠지만 빈칸이 되려면 빨간 거 두 부분 이해돼야 되겠고 여기 우리 한간편 한 부분 있지? 이게 가장 키워드라고 보면 되지. 그 다음에 연결사를 기준으로 이쪽에 이 두 문장의 위치 역시 뭐 이것도 무관한 것도 혹시 가능하다고 봐요. 이걸 쫙 펴줬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유아가 그들의 행동과 그 외부적 결과를 인식을 해서 외부적 결과를 행동에 따른 외부적 결과를 인식을 해서 자기 효능감을 발달을 시키는데 그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은 뭐였냐면은 자기 자신이 주변 환경의 변화의 주체다라는 거를 알아차리는 걸 얘기해. 자기가 변화를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은 자신이 변화를 초래를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토픽 센텐스가 뭐였냐면 주변 이제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거 알아차리지만 요 인식을 하는 거 있지? 요거가 가장 손쉽게 발생을 하는 거는 바로 초기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게 뭐 토픽 센텐스였었으니까 저거를 초기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장 쉽게 발생된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사람들, 양육자, 어른, 성인이라고 보면 돼. 성인들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부연 설명으로
유아가 지향하는 특징을 소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고 있고, 이거 인어디션 문장. 그 다음에 사람들은 유아가 흥미를 느끼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 그렇죠. 상호작용이라는 말 계속 나오는데 인터랙션의 동의어가 이 정도는 하나 추가를 해볼까? 인터플레이라는 말도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인어디션이라는 열거에 연결사가 들어갔고 but 근데 가장 중요하게는 이 직전에 있었던 요거 있죠? 유아가 흥미를 느끼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요게 뭐였냐면 유아의 반응하여서 변화를 준다. 이거지. 유아에 반응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결과 consequently 초기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제 진술을 뭘 제공한다고? 유아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발달시키는 그런 맥락을, 상황을 만들어 준다. 그거 되겠네? 됐어? 또 이렇게 정리를 그 뒤에서 순서대로 쭉 가면 돼. 35분 되고. 뭐 이게 처음에 말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뭐 내용 자체는 그냥 애기들이 자기 효능감을 발달시키는 게 아주 초기 어린 시절이다 이거지. 어른들이 이거 맞춰서 반응해 주니까. 특히 인간의 특징들, 주변 환경 아니고 물리적인. 뭐 하나 버릴만한 게 없어. 자, 아담 스미스 들어는 봤어. 아담 스미스가 누구니?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니? 시장 문제. 그래 맞아. 보이지 않는 손. 그렇지? 자, 이게 경제학자야. 저 사람이 포인티드 아웃 지적을 했대. 스페셜라이제이션, 전문화 라고 하는 게 보통 설명을 줬어. 알면 패스하면 되지. 일단 땡겨볼까? 전문화는 이끌어준대. 전반적인 개선을 모든 사람들의 행복에. 즉 여기서 얘기하는 전문화라는 게 분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밑에 과학이라는 걸 써보자면 디비전 오브 레이블, 분업을 얘기해. 노동의 분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시골 마을 같은 데 보면은 목수가 집을 다 줘. 근데 이제 대도시는 목수에도 좀 분화돼 있고 막 이런 거잖아. 외장 목수, 내장 목수, 인테리어 목수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알고 있니? 목수의 역할? 목수 돈 잘 벌잖아. 인테리어 목수가 제일 많이 받아. 일단은. 물론 그 사람들은 정말 마술사예요. 가구도 다 만들어줘. 이렇게? 그 차이가. 제일 하급은 외장 목수래. 그냥 저기 큰 틀만 짜고 뭐 이런 거라. 그래서 전문화라고 하는 데서는 각각 우리들이 집중하는 거 하나의 스페시픽 스킬, 구체적 특정한 스킬에만, 그지? 초기 전문화.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전문 분야만 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간단하고 강력하다고. 단지 하나의 행위에 스페셜라이즈, 전문화를 함으로써 각각의 근로자는 특정 활동에 대한 통달을 얻는 거지. 마스터리, 능숙함.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유창함을 좀 풀어볼까? 언어 같은 거 얘기할 때는 플루언시라는 게 유창함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게 통단, 이거는 물리적인 일인 거니까 좀 참고로 보자. 바꾸기는 어렵겠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기른다든지 옷을 만든다든지 집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문을 하면은 좋은 게 특정한 또 통달을 할 수 있으니까 능숙하게 할 수 있으니까 좋다는 얘기네. 다 전문가들인 거 아니야, 그 분야에. 도입 부분이다. 자, 그런데 역점, 역시은 연결서 3개가 나와. 연결서는 많이 나와. 그런데 이 전문화가 make sense, 이치에 맞는다, 타당하다, 조건이부터 전문화가 조건이 오직 이럴 때만 전문화라는 게 좋은 거야 라고 조건을 붙여줬어. 그러면 이거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전문화 좋은 거야. 그런데 다 되는 게 아니라 전문화라고 하는 거는 퍼펙트 텐던스지. 이런 조건 하에서만 가능해. 타당하다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possible이라고 될 것 같아. is possible. 이 전문가가 그 이후에 subsequently 나중에 자기의 아웃풋 결과물을 트레이드 교환할 수 있을 때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의 결과물 하고 그렇지 이게 시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한 가지 일을 되게 잘하는데 그걸 가지고 뭔가 돈으로 환산해서 받아?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다른 서비스를 사? 이럴 때만 가능한 건데 그런 환경 자체가 없다면 전문화라는 게 불가능하잖아. 주제문 일단 나온 상태야. 했던 이거? 그래서 전문화라고 하는 게 뭐 색깔로 좀 구분했지만 전문가는 나중에 다른 other lines of activity라는 게 다른 활동이라고 하면 다른 분야라고 하는데 다른 분야의 전문가 결과물과 자기 결과물을 교환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원래 어디로 트레이드라는 거에 나온 거지. 반대로 한번 다시 얘기해준다. It would make no sense. 이치에 맞지 않을 거다. 더 많은 음식을 생산을 하는 것이 뭐보다 한 가정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음식 생산을 전문으로 해서 우리가 먹고 남을 만큼 잔뜩 했어. 근데 남는 거를 시장에 갖다 내다 팔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장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야. 다 버려야 되잖아. 그 얘기야. 뭐 하지 않으면 there's market outlet. 시장이라는 추구. 아웃렛에서 추구인데 그냥 시장이라는 데 시장이 있지 않으면 그 추가 여분의 음식을 교환, 여기도 교환, 이제 뭐하고 음식 팔아가지고 다른 거, 뭐 옷이나 집이나 기타 등등. 그래서 excess라는 말은 surplus, 이게 잉여라는 뜻이야. 그 초과하는 부족하다의 반대 말이 뭐지? 그래서 보충 설명을 통해서 이게 지금 이 얘기예요 라고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줬어. 그 다음에 동시에 at the same time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열거나 대조지. 일단 한번 가보자고. without the ability 능력이 없다면 시장에서 음식을 구매할 능력이 없으면 it would not be possible 가능하지 않을 거다. 즉 불가능할 거다. 뭐 하는 게 이 전문가, 집 짓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 이런 게 되는 게 불가능할 거야. 왜냐하면 it would be necessary 필요할 것이니까 to farm for one's own survival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농사 짓는 게 필요할 거니까 이게 같은 말인데 표현만 풀어서 반대로 얘기해 준 거야. 이거는 대조라고 하는데 대조. 뭐 on the other hand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데 열거인데 대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위에는 여분의 생산물을 교환할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전문화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이 시장에서 마켓에서 음식을 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전문가가 반대로 될 수 없어. 왜냐하면 자기 자급자족하는데 모든 노력을 쏟아야 될 거니까. 비슷한 말 같지만 좀 말 바꿔서 다시 한번 해준 거예요. 결국 두 개 다 공통점 뭐냐면 파란색 시장이 있어야 돼 교환할 수 있는 거고요. 시장이 없으면 전문화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건 뭐 말만 바꿔서 얘기했어요. 하여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진술 준 거지 뭐. 그러면 구조는 딱 나왔지? 이 문장부터 여기까지를 보충 설명, 구현을 주고 다시 한번 주제문 준 거라고 봅니다. 이게 가장 포괄적인 거를 이렇게 풀어줬고. 스미스는 깨달았는데 여기에 이제 처음에 했던 디비전을 해고 전문화, 스페셜라이제이션 이 제한된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 그럼 여기 뭐에 제한되어 있어? 시장의 어떤 규모, 시장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제한돼야 되겠지. 그래서 the extent of the market 시장의 이게 extent가 사이즈, 규모라고 하면 이게 정도라는 거예요. 즉 분업, 즉 전문화라는 건 시장 크기에 제약을 받아. 그러니까 시장에서 교환이 안 되면 전문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근데 막 모든 게 교환이 돼? 전문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죠. 그게 대도시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시골 같은 데서 그래서 전문화가 부족한 거죠. 한 사람이 다 해야 돼. 시장이 없으니까. 반면에 대조도 시장의 크기는 반대로 뭐에서 결정돼? 전문화의 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마지막이 빈칸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 길게 밑줄 쳐놓은 거 있지? 여기 색깔도 구분하면 좋겠다고. 여기도 형광펜 해가지고 반대 개념이지. 빈칸은 맨 마지막 문장. 요지도 볼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돼, 형광펜. 난 읽어본데. 전문화는 시장 규모, 그리고 시장 규모에 따라 달려있고, 전문화의 정도는 상호간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시장의 규모와 전문화의 정도는 서로 상호간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mutual determination, 상호 결정이야. 전문화와 시장 사이. 이렇게 좀 너무 쉬워. 좀 어렵게 내면 이거지. 전문화라는 것은 무엇에 기여하며 어떻게 기여하느냐. 뭐 기여하겠니? 전문화라는 거죠. 여기 나온 것처럼 전문화라는 거는 요거지. 전문화에 따라서 시장의 크기라고 하는 걸 결정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장의 크기에 따라 전문화의 또 크기가 반대로 결정이 되는 거고. 이렇게 전문화가 시장의 크기에 영향을 주고 시장의 크기가 전문화에 영향을 주고 서로 영향을 준다. 상호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연결사가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 그대로 나눠서 이해를 하면 되겠고, 빈칸 마지막이었고, 연결사 자체도 먼저 충분히 가능하고, 3번 나왔잖아. 요지 있고, 이거 괜찮아요. 경제 지문은 또 괜찮지. 자, 저기 스미스 뭐라고 하냐면은 전문화, 즉 분업, 노동의 공화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의 행복에 기여를 할 수 있다. 그게 좋다. 전문화 있으면. 그래서 이 전문화라는 걸 통해서 이 각각의 근로자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게 된다. 뭐 특정 활동을 통달, 뭐 숙달하게 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좋다, 얘기지? 자, 그런데 역적으로 이 전문화의 이게 성립할 수 있는 전문화가 가능한 조건은 뭐였냐? 이거 주제는 자신의 아웃풋
생산물을 다른 사람과 교환이 가능해야 된다. 즉 시장이 존재해야 된다. 하는 마켓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보충 설명으로 시장에 가면 시장이 없다면 초과 생산물을 생산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게 지금 그 얘기했던 거지. 만드는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 생산할 필요가 없어. 시장이 없다면. 그 다음에 대조하지 말고는 그냥 똑같이 at the same time을 하겠다. 동시에 at the same time 시장에서 생산물을 구매를 할 수가 없다면 역시 전문화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왔지. 자급 생존을 위해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요거를 생산물을 음식이라고 했어야 되는구나. 예시를 음식이라고 했어야 되는 거지. 예시라고 하면 되겠다. 그런 설명이고. 그렇지? 요거는 그런 설명인데 특히 생산물을 음식, 푸드이라고 했으니까 뭐 예시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예시. 자, 그래서 결과 상호 영향을 준다. 시장의 좀 순서 바꿔볼게. 규모가 전문화를 제약이란 말을 써서 전문화를 제약, 즉 영향을 주는 거고, 그리고 반면에 전문화의 정도가 시장의 규모를 결정을 한다. 즉 상호 영향을 준다. 시장의 규모 크기와 전문화의 정도는 상호 영향을 준다. 실제는 그렇기는 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를 결론이 이거잖아. 미안, 이거를 주제문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 뭐 흐름을 바꿔가지고 여기 그냥 부연설명으로 바꿔야겠다. 주제문 마지막이라고 해. 여기 수정해줄게. 흐름만 바뀐 거지? It is not the peasant's goal. peasant는 농부야, farmer. 이 농부의 목표가 아니야. 가주신조. 가장 높은 가능한 시간으로 평균된 작물의 생산을 만드는 것이. 무슨 얘기냐? 많은 세월 동안 평균 내어진, 좀 뭐 PP이긴 한데. 그래서 보충 설명을 볼게. 무슨 얘기예요? 만약 너의 시간으로 평균된 생산량, 산출량이 marvelously high, 겁나 높아.
뭐의 결과로? combination, 조합, 합쳐준 거야. 대단한 9년, 그리고 한 해의 작물 실패. 즉 무슨 얘기냐면 10년 평균은 높은데 그 만들어진 10년 평균이 9년 동안은 정말 생산량이 많았는데 한 해는 완전 망쳤어. 그래도 평균은 높은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게 9년은 배부르게 잘 먹고 살았는데 한 해에 완전 농사가 망치면 그 해에 굶어 죽잖아. 지금으로서 뭐 저장 기술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없겠지만 옛날에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 그게 그 얘기야. 그러니까 평균을 내는 게 목표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너는 start to death, 굶어 죽을 거니까. 그 한 해에 작물 실패한. 그리고 뭐 하기 전에 네가 되돌아볼 수 있기 전에 너 자신을 자축을 하려고 너의 뭐 대단한 평균 낸 그 타임 에버리지들이니까 시간으로 평균화한 산출물 대단한 거를 축하하기 전에 이미 굶어 죽어서 너는 뭐 생존할 수 없을 거니까 이게 이제 목표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 표시를 해놓은 게 이게 좀 호흡이 길었잖아. 이 대신했잖아. 이렇게 된 거 이게 아니라 이거다 라고 해서 여기가 주제문을 준 거라고. 도입 부분인 거죠 이게. 그치? 이게 저기랑도 비슷하다. 예를 들어서 뭐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해서 내가 9번 대박을 쳤어. 근데 마지막 한 번에 쪽박 났어. 그럼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될 수 있지. 그래서 그 농부의 목표는 뭐냐면 to make sure 확실하게 하는 거야. 생산량을 만들어내는 것을 뭐 위의 생산량? 굶어 죽는 수준 위의 생산량을 모든 한 해 한 해마다. 저게 주제가 된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평균 전체가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을 해마다 꼭 만드는 게 목표가 돼. 비록 뭐라 할지라도 시간 평균 낸 산출량이 그렇게 가장 높지는 않아도 주제문이 된 거고, 여기가 빈칸이 되겠지. 조금 확장하면 형광펜을 해볼게. 이만큼까지 이렇게. 여기가 빈칸, 중간은 빈칸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원래 빈칸이 이거야. 이게 추론의 근거였던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대역으로 바꿨어. 대치마이가. 그래서거든. 그래서 필드 스캐터링이 make sense, 일치에 맞는다. 필드 스캐터링이 뭐냐면 원래 스캐터가 흩어뜨리다가나 이 밭을 흩어뜨리는 거. 이거 뭐라고 하지? 무슨 농사 용어가 있지 않냐? 한 대다가 몰빵해서 다 심는 게 아니라 자기 밭이나 논을 한 10개를 구획을 나눠. 그럼 그 중에 한두 개 작물이 망해도 한 개라도 살아남으면 그 애는 굶어 죽진 않을 거 아니야? 그거 얘기하는 거지. 그거가 이제 여기 하는 거야. 여기 목적이 이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필드 스케어링, 이거 뭐라고 해야지? 농지 흩어놓기. 그러니까 농지를 흩어뜨리는 거야. 하나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는 속담이 가능할 수 있어. 이게 주제로. 이게 왜 있는 거야? 그 주식 격언이긴 하잖아. 네가 만약 if you have just one big field, 하나의 큰 농지만 갖고 있어? 그렇다면 no matter how good it is on the average, 평균적으로 그게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굶을 거야. starve. 언제? inevitable, 불가피한 가끔씩의 해가 다가올 때. 그때 먼저 너의 하나의 그 경지가 낮은 생산량을 가지게 돼. 그러니까 뭐 10년씩 농사 짓다 보면 한 해는 분명히 흉작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때가 꼭 올 건데 그때는 곤란하게 될 거다. 그래서 흩어뜨려야 된다. 즉 위험을 분산시켜야 된다. 우리말은 뭐 그런 거지 이게. 위험 분산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지. 위험 분산. 그런데 그럼 앞에는 상황이 뭐였어? 굶어 죽는 상황이었어. 근데 좋은 상황으로 바뀌어야 되겠지? 네가
그래, many different field잖아. 많은 다양한 경지를 갖고 있다. 여기는 just one big field, many different field 딱 반대돼요. 그치? varying, 다양하게 하면서 독립적으로 각각 서로를 수식어, 분사구문. 그러면 in any given year, 어떠한 주어지는 특정, 불특정한 해에서도 너의 경기 중 일부가 잘 생산할 거야. 심지어 뭐할 때조차도, 근데 역접이지? 나머지 망했을 때, 너의 나머지 경제가 되게 fully, 안 좋게 생산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 외는 이게 역접이잖아. 이게 올도 같은 거지. 올도. 저럴 때조차도 괜찮을 거다. 오케이 할 거다. 그래서 요지 일단 요거 농지 터놓기 밑줄 친 것만 한번 해나오면 돼. 다른 농지 실패도 다른 농지 좋은 생산 하는 게 합리적인. 내용은 쉽지. 문제 본 것 중에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문제화하기는 괜찮아. 그래서 여기는 뭐 인과관계를 줬지만 부연 설명, 보충 설명 중국고. 역시 뭐 이것도 순서는 이렇게 쪼개놓은 대로 그대로 내용 파악을 위해서도 뭐 그대로 문제화할 수 있고, 뭐 특히 이 문장이 핵심이니까 여기서 다 있어요. 이 세 개. 그지? 주제 좋았고 어휘는 뭐 그지? 요거 중심으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안 갈수록. 자, 그래서 시간 평균의 최대 생산이 농부의 목표 아님. 뭐 보충 설명 있으면 이런 거지. 분연 대박 1년 쪽박. 그럼 어떻게 돼? 굶어 죽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뭐 핵심은 저거지. 그래서 목표가 아니었다. 그래서 대신에 뭐가 목표냐? 대신에 매년 굶어 죽지 않을 수준의 생산을 하는 것이 목표다. 비록 전체는 가장 높진 않아도 꼭 빼자고. 그래서 주제문은 이거지. 매년마다 굶어 죽지 않을 수준의 생산. 요게 이제 주제문. 자, 뭐 그래서 이제 인과 경지 흩어놓기, 농지, 경작지, 농지, 뭐 그대로 써야지. 농지 흩어놓기 라고 하는 게 이치에 맞는데, 이게 이제 요거였던 거잖아. 농지가 하나 하게 되면은 굶어. 근데 농지가 여러 개. 그러면 다른 농지가 실패해도 일부는 잘 생산, 즉 생존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지. 그지? 다른 농지 실패해도 일부는 여전히 잘 생산. 뭐 이렇게 키워드는 뭐 저렇게. 자,
there are several reasons.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 어떤 이유? 도움이 효과적이지 않아. 이게 may not be effective는 may be ineffective 이래 되겠지? 문제는 왜 예를 바꿔놨거든. 이렇게 되겠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요거부터는 무시해. 도움을 받는 게 자존감에 별로 타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는 좋긴 하겠지만 그 도움이 그 빨간색이 핵심이지 자존감에 타격을 주면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야. 내가 원래 되게 자신 있는 거야. 난 요리 뭐 이렇게 되게 자신 있어. 근데 이걸 도와줘. 이런 거 이런 거 예시가 그거거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주제문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충 설명으로 인용 들어간 거예요. 연구 얘기 나오면 예시 준 거예요. 자, 최근에 연구가 이런 가능성을 쌤이 검증해봤는데 뭐 이거는 그냥 뭐 개념인 거지. 자존감 모형의 위협, 자존감의 위협, 자존감에 대한 위협 모형이라고 해요. 하여간 뭐 자존감 위협하는 모형을 따르면서 사람 연구가 도움은 여기서 이제 인식될 수 있대. 도와주고 사람에서 뭐 좋은 걸로 인식이 될 수 있어. 근데 또는 도움은 역시 보여질 수 있어. 위협적인 것으로. 누구 얘기하는 거지? 위협적. 그랬더니 만약 도움이 interpreted, 이해, 해석된다면 뭘 암시하는 걸로? 무능, incompetence. 이게 뭐 키워드긴 하지. 아, 그러니까 무능이라는 게 자존감의 타격인 거 아니야. 그렇지? 나도 할 수 있는데 너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도와준 건데. 좋아요? 그래서 또 뭐 이 사람들에 따르면 support is especially likely to be seen. 이 도움은, 후원은, 지지는 특히 보여질 가능성이 있어요. 뭐로써? threatening, 위협적인 걸로써. 이게 안 좋은 걸로. 위협적이다, 뭐 해롭다, 부정적인 말은 다 될 수 있겠네. 똑같지는 않은데 뭐 동의를 한번 생각해보면 harmful 그런 것도 가능하겠다. 그지? 만약 그 도움이 요 it은 서포트야 area 분야 안에 있다는 분야라면 어떤 요런 분야 self relevant, self defining 하는 분야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풀어주잖아. 자기하고 관련된 분야 또는 자기를 규정짓는 분야. 즉 다시 말하면 어떤 분야냐면 너 자신의 성공이나 성취가 특히 중요한 분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성취를 한 이런 분야, 여기 내가 최고라는 탑이라는 그런 나 자신을 정의내기는 분야가 있어. 근데 그걸 도와주네? 난 돈 필요 없는데? 그럼 이제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다는 얘기죠. 무시당하는 거니까. 그게 그 얘기요. 그래서 receiving help, 도움받는 것, 이런 자기하고 관련된 일에 그것은 원래 그러니까 너를 can make you feel bad about yourself. 너 자신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게 만들 수 있다. 그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즉 자존감의 타격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렇지? 하여간 다 부정적인 거야. 그래서 이것은 undermine. undermine은 악화를 시키다. 뭐 worsen, deteriorate 이런 말 있지? 뭘 악화시키는데 잠재적인 도움의 긍정적인 효과를 악화를 시켜요. 예를 들어서 예시가 나왔네. 그러면 얘가 뭐 계속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 이게 또 똑같은 인용이긴 한데 여기 이제 예시가 있잖아. 그래서 좀 나눠놓은 거야. 계속 뭐 인용은 들어오긴 하거든. 보충 설명으로. 직전 요거에 대해서 만약 너의 셀프 컨셉,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개념, 어떻게 보면 이제 셀프 디파이닝 같은 거지. 자기를 정의하는 개념이 부분적으로 레스턴 달려있다면 너의 대단한 요리 능력에 나는
나를 정의하는 건 나는 대단한 요리사야. 그건 아마도 너의 자아에 대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어떤 거 펴내볼게. 이거 형광펜 해야겠다. 빨간 거는데.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겠다. 이렇게 좀 이 문장이 이제 자아의 타격 이거니까. 친구가 도와줄 때 네가 준비하는 거 식사를 손님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데 막 도와줘. 왜냐하면 그것은 서제스트 암시하니까 너 무능력하다는 걸 그 말 들어야지. 너가 마스터 셰프가 아니야. 네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요 부분 있잖아. 요게 이거지 인컴피턴스. 무능함을 암시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다. 그치? 이 내용 쉽지? 그래서 뭐 이것도 주제가 첨부자에 좀 물어보긴 그럴 텐데 그래도 뭐 확인하고 보자면 도움이 무능함을 암시하는 걸 해석되면 위협적이고 자존감에 타격을 준다. 이건 제목을 한번 해봐. 무능함을 암시하는 도움은 효과가 없다. 그 다음에 빈칸은 첫 문장입니다. 저희가 제일 좋아. 근거를 찾으려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여기서 키워드가 몇 개 없지. 여기 표시된 것만 잘 보면 되겠다고. 중간에 뭐 이런 건 좀 잠깐 쓰잘데기 없는 이렇게 뭐 이런 것도 몇 개 없어. 영어가 역시 순서는 세 개 그대로 나눠서 보면. 자 그러면은 도움이 효과가 없는 케이스가 뭐였어요? 도움 받는 것이 자존감에 타격을 줄 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연구를 했는데 결과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도움이 뭐 좋은 것도 있었지만 빼자고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뭐냐면 이게 핵심이었지. 무능함을 암시할 때. 키워드 정해봐. 그 다음에 특히 도움이 역시 뭐 위협적인 케이스는 저게 셀프 자기 연관적 자기 정의적 영역에서 도움을 줄 때 저기 셀프 relevant, 셀프 defining.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즉 자신의 성공이 중요한 영역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도움을 주는 거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껴지게 함.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예시 요리가 중요한 경우 그때 친구가 도와주면 자존감 타격. 왜? 이거는 무능함을 암시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